꿈이 시작되는 순간, 꿈을 꾸게 하는 만남, 꿈이 자라는 시간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좋아하는 것이 꿈으로 자라는 만남을 아름답게 그린 그림책 나의 릴리베르 아저씨를 소개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어디론가 바삐 가는 소녀가 보이죠? 이 겉표지를 벗기면 달인의 손인 듯한 스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옹이진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책의 제목처럼 릴리베르의 손인 것 같습니다. 릴리베르,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저도 이 책을 만나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릴리베르는 필사본이나 낱장의 그림 또는 이미 인쇄된 책 등을 분해해서 보수한 후에 다시 꿰매고 책 내용에 걸맞는 표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책을 아름답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직업입니다. 작가 이세 히데코가 파리 뒷골목 한 모퉁이의 공방에서 장인을 만났고 그의 책 만드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 아파트를 빌려놓고 몇 번이나 찾아가 책이 다시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나무를 사랑하는 소녀와 책을 만드는 아저씨와의 만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릴리베르 아저씨. 나무를 사랑하는 아이 소피에게는 가장 아끼는 식물도감이 있었어요. 그 소중한 식물도감이 망가져서 소피는 책을 고치기 위해 거리로 나왔어요. 망가진 책은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 책방에는 새로 나온 식물도감들이 많이 있었지만 소피는 자신의 책을 고치고 싶었어요. 난 내 책을 고치고 싶어. 소피는 책을 고치기 위해 묻고 또 묻고 헤매고 또 헤매다 릴리베르라고 써있는 상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소피의 시간과 릴리베르 아저씨의 시간이 교대로 전개됩니다. 먼저 소피의 시간을 따라가 볼까요? 소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 식물도감이 망가져 고치기 위해 거리로 나옵니다. 책을 고치기 위해 물어물어 한 상점을 찾아가죠. 그곳에서 책을 고치는 릴리베르 아저씨가 소피의 책을 다시 재본하고 소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피와 릴리베르 아저씨는 함께 공원에 가서 400살도 더 먹은 아카시아 나무를 보며 소피는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아저씨는 꿈을 이루며 살았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만난 나무를 사랑하게 되고 그 나무에 담겨진 생명력을 전달받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간 소녀의 모습. 소피가 식물학자가 된 모습으로 커다란 나무 앞에 서 있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를 뭉클하게 합니다. 꿈이라는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들, 꿈을 자라게 하는 만남들, 꿈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자녀의 시간 곳곳에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피의 손에 식물도감과 할아버지의 손에 어린 아카시아 새싹 화분이 들려있는 장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장인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 소녀의 품에 가득 채워준 책은 소녀의 심장을 뛰게 이끌어주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되고 소피가 선물한 작은 화분의 싱그러운 생명은 할아버지에게 성실히 살아온 지난 시간의 위로가 되죠. 이렇게 소피를 따라가며 읽어보면 생명의 기운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이번에는 릴리베르 아저씨를 따라가 보아요. 매일 아침 집에서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오면 우체국을 들리고 카페 앞에서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차 한 잔과 신문을 읽는 그리고 바게트빵을 사서 자기의 공방으로 가시죠. 자신의 공방 문 앞에 서 있는 꼬마 소녀를 들어오게 합니다. 아저씨는 소녀가 가져온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책을 다시 만들어 갑니다. 쉴 새 없이 질문하는 소녀에게 60단계가 넘는 공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작업하고 공방에 걸려있는 사진이 누구냐고 묻는 소녀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둘은 공원에 가서 400살도 더 먹은 아카시아 나무를 앞에 두고 를리베르는 과거를 돌아보고 소녀는 미래를 꿈꿉니다. 이 나무는 를리베르라는 그의 가업을 이어온 상징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아저씨는 자신이 소피처럼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를리베르에 대해 회상합니다. 아들아, 저 나무처럼 크게 되어라.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좋아. 얘야, 좋은 손을 갖도록 해라. 옹이진 아버지의 손처럼 섬세하고 완벽하게 숙련된 손과 누구나 인정하는 존재감 있는 나무처럼 전문성을 갖춘 장인의 모습이 되고팠던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매일 비슷한 날들을 사는 밋밋한 오늘 이 모습이 한 길로 살게 한 저 나무처럼 이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옹이진 손을 지닌 자신의 생애를 품어주듯 긴 평화에 잠깁니다. 자신이 살아온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누적된 일상이 아버지처럼 장인의 손과 기술을 통해 소녀의 꿈과 성장을 준 영향력 있는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를리베르 아저씨가 소녀에게 전달한 꿈과 성장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아, 저 나무처럼 크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큰 자에 대한 해석, 그 멋진 해석은 바로 좋은 손을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이 찍힌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깊이 박힌 굳은 살과 틀어진 뼈마디의 기형적인 모습은 보기만 해도 평생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말한 좋은 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손처럼, 그리고 소피의 아저씨의 손처럼 말입니다. 인생은 어딘가에 살아온 날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기술자나 예술가처럼 몸의 표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그 이력이 몸에 담겨져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되죠. 자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등의 무게 있는 말을 하더라도 훌륭한 삶이 어떤 삶인지 자신의 삶에 기록하지 않는 부모의 말은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이 부모된 모든 이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자녀에게 비춰질 모습과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평범한 삶에 담겨진 큰 나무의 의미로 인해 위로와 격려가 그리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를리베르의 옹이진 손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떠올려 봅니다. 숙련된 손으로 수많은 과정을 통과하여 새롭게 세어난 책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식과 그분의 이야기로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인생의 장면마다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책이 고귀한 지식과 이야기와 역사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는 생명의 전달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를리베르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책처럼 생명을 다시 얻은 책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소녀처럼 아빠엄마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 생명력을 전달하는 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생애에 이런 생명력 넘치는 만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